국민라디오 정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인 오늘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정부의 국정감사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12시 정오뉴스입니다. 먼저 정치부문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인 오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5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기에 들어가는 오늘 새벽 남북이 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내용상으로도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북한의 도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이 북한에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이 오늘 판문점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하면서 다음 달 추석에 이산가족들이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는 남북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북은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초에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군 당국이 최전방 경계태세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최전방 부대에는 최고 경계태세가 하달돼 있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와 협의를 거쳐 워치콘을 2로 높인 상황입니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장의 업무 추진비 1천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제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7개월간 당시 원장의 업무 추진비 1,239만 원을 집행했지만 집행 목적과 대상자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찬회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 대책을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찬회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통일 이기권 통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제부문 뉴스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승리로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 원톱 체제를 확고히 한 롯데그룹이 이번에는 신동빈 국정감사 차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선 롯데가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을 벌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얽히고 설킨 순환 출자 문제가 드러나면서 재벌개혁이 화두로 등장한 만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수석 부대표는 최근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의 동시 진행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에 공적자금 6,847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5,100억 원을, 정부가 보유주식 배당금으로 916억 원을 수령한 가운데 대출금 회수와 출연금 정산건이 일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68조 7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해 이 중 110조 9천억 원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남북 간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남북경제교류 신5대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경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메르스 사태에 이어 중국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북이 장시간 협상 끝에 원만한 타결을 이룬 데 대해 안도하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코리아나 화장품과 소망 화장품 등 국내에서 수십 년간 기반을 다져온 1세대 화장품 중소기업들이 그간의 부진을 딛고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과 로드샵 브랜드에 밀려 K뷰티 열풍에서 소외됐지만 최근 사업구조 다변화와 제품 개발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1988년 창업한 코리아나 화장품은 최근 중국에서 화장품 전문점 4,000여 곳을 운영 중인 웬페이양 상무 유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0년 7월까지 5년간 화장품 408억 원어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년여 만에 다시 40달러대로 폭락하면서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리터당 1,400원대까지 떨어졌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는 여전히 1,500원대에 머물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피넷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배럴당 65.06달러로 올해 들어 정점을 찍었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지난 21일에는 46.2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2시) 정오뉴스 계속해서 사회부문 소식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권에 들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낮에, 전라남북도는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 서부 내륙을 제외한 경상남북도, 울릉도 등이 50에서 150mm입니다. 강원도 영동, 경상남북도 동해안 등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20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임금 피크제 도입, 임금 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재판을 받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화 씨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정시설 내 폭력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씨는 이달 19일 저녁 치료병실에서 5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턱뼈,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도관이 배치돼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터라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고 교정본부는 전했습니다. 조기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혹시 내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 부족과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쉬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습니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서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지난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으며 오늘 오전 변론을 속행합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퍼 투어에서 2015 시즌 신인 2강 구도를 형성한 김세영과 김효주가 자존심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오는 27일 미국 엘라베마주 프레트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 트레일러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둘은 25일 기준 LPGA 신인왕 부문에서 1, 2위에 올라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세영이 1051점으로 1위, 김효주가 1004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인 호주교포 이민재는 813점으로 뒤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부문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아스널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리버풀은 오늘 오전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아스널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개막전 2연승 후 첫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아스널은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아스널이 7대3에 가까운 볼을 점유하며 경기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5년 만에 태극마크를 따는 석현준이 포르투갈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석현준은 오늘 포르투갈 코임브라의 이스타디우 시다드 디 코임브라에서 열린 아카데미카 드 코임브라와의 2015-2016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2라운드에서 혼자서 2골을 책임지며 빅토리아 FC의 4대0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17일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보아비스타와 2대2로 팀이 비길 때 팀의 두 번째 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한 석현주는 이날 득점으로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물오른 결정력을 과시했습니다. 부패의 몸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어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피파의 부패에 대한 비판에 대해 왜 언론이 피파가 부패했다고 보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피파가 부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날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일부 개인이 부패한 경우는 있지만 피파는 부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자신은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며 깨끗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12시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